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야? 은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이게 뭐야? 요양원 책자를 왜 가져와? 요양원이 아니라 단기 보호센터라니까요. 며칠만 쉬시라는. 나는 아직 멀쩡해. 은정은 요양원 안내장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걱정 말고 네 일이나 해.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은정은 더 이상 그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칠순도 안 된 은정 씨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한은정,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집 와서 아이 둘 낳고 남편 병수발하고 명절마다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손주들 밥 챙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허리는 예전만 못하지만 부탁을 하는 건 익숙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미안해서 또 쓸모없어 보일까봐 그냥 혼자 합니다. 집에선 늘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허리 보호대는 이제 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을 2년간 혼자 병수발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내가 쓸모없어지면 나도 버려지는 거 아닐까라는 공포를요. 그래서 전 오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왔습니다.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부엌에 서서 전 부치는 냄새를 맡으며 허리에 감긴 보호대를 슬쩍 만졌습니다.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서 있었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괜찮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손등엔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앞치마 끈은 허리를 더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은정 씨의 전쟁터였고 은정 씨는 언제나 이 전쟁을 혼자 이겨냈으니까요. 어머니, 좀 쉬세요. 문 앞에서 작은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다고 하신 지 2시간 됐어요.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오며 은정의 손에서 뒤집개를 가만히 빼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은정 씨는 부탁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어디 갔어? 형님이랑 통화 중이에요. 추석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도윤이가 올 수 있대? 잘 모르겠어요. 바쁘다고만 하더라고요. 은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큰아들 도윤은 언제나 일이 많아서라는 말로 명절을 피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다시 쑤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며느리 지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흰색 종이 한 장과 얇은 안내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은정은 천천히 안내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기 보호 서비스 마이너스 어르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휴식.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니? 요양원이 아니에요. 단기 보호센터예요. 며칠만 체험해 보시고 괜찮으면 명절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명절 이후? 네. 어머니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요. 이번 명절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시면서 재활 받으시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야?
은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이게 뭐야? 요양원 책자를 왜 가져와? 요양원이 아니라 단기보호센터라니까요. 며칠만 쉬시라는. 나는 아직 멀쩡해. 은정은 요양원 안내장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걱정 말고 네 일이나 해.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가 다시 꺾였습니다. 은정은 비명을 삼키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달려들었지만 은정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괜찮다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보내려는 건가?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을 2년간 병수발하며 혼자 버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때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처음 느꼈습니다. 내가 쓸모없어지면 나도 버려지는 거겠지. 은정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부엌에서 흰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돌봄 계획표를 펼쳐 놓았습니다. 7시 아침 식사 준비, 지연. 10시 어머니 재활운동, 방문 재활사. 저녁 6시 저녁 식사 준비 나래준호. 추석 2일 전 명절 음식 준비, 전체 가족 분담. 지연은 시간과 항목, 담당자가 가지런히 쓰여 있는 계획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모두가 무너지지 않아. 며느리 지연은 친정 어머니를 2년간 간병하며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돌봄에도 교대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오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어주실까? 저녁 무렵 은정은 거실에서 허리 보호대를 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딴 거 없어도 돼.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그때 며느리 지연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엔 여전히 돌봄센터 안내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떠나라는 게 아니라 지키자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를, 이 집을, 우리 모두를. 그러려면 어머니도 저도 모두 함께 쉬어야 해요. 은정은 말없이 돌봄센터 안내장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큰아들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결정은 내가 할게요. 어머니 일은. 큰아들 도윤이 집에 온 건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전 큰아들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반가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너는? 바빴죠. 일이 많아서. 언제나 그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외지에서 회사를 다녔고 명절에도 일 때문에 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 이해했습니다. 큰아들이니까 책임이 무겁다는 걸.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서운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수 씨,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어머니 허리가 안 좋다고 했잖아. 네, 아주버님. 그래서 제가 단기보호센터 자료를 준비했는데. 단기보호?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야? 요양원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주버님. 요양원이 아니라 며칠만 체험하는.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거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주버님, 그게 아니라 어머니 허리 때문에 내가 결정할게. 어머니 일은 내가 책임질게.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아, 네가 뭘 책임진다는 거야? 어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돈 걱정? 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언제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명절 준비비도, 병원비도, 집 수리비도. 하지만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윤과 준호는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지연이 준비한 계획 한번 봐. 나쁘지 않아. 준호야, 그게 말이 돼? 어머니를 집 밖으로 보내? 단기 보호잖아. 며칠만 체험해보고. 그게 시작이야. 한번 보내면 계속 보내게 돼. 형, 어머니 허리 상태 봤어?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비용은 내가 다 댈게. 형, 비용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는 지금 쉬어야 해. 우리 모두가 함께.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도 알잖아. 어머니가 괜찮다고 말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 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며느리 나래에게였습니다. 여보, 나야. 전화 너머로 나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어머니 상태 어때? 많이 안 좋아. 허리가 심각해. 준호네가 단기보호센터 얘기를 꺼냈어. 당신도 알지? 그거. 응, 동서가 며칠 전에 나한테도 물어봤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난 따를게. 그래. 도윤은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전문을 열었습니다. 큰 며느리 박나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나래야. 웬일이야? 명절 준비 도와드리러 왔어요. 나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짐을 내려놓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역시 나래는 말이 없네. 나래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명절 때도 대소사 때도 늘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전 나래가 무심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녁 9시 나래는 부엌에서 명절 제수용품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나래가 지갑을 뒤지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나래는 지갑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도 50만 원은 나갔네. 전 숨을 죽였습니다. 나래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수용품, 명절 선물, 어머니 병원비. 명절 선물, 병원비. 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명절마다 대소사 때마다 나래가 몰래 비용을 메워왔다는 것을. 남편은 바쁘니까 내가 하는 수밖에. 나래는 영수증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야근 수당 한 달치가 이렇게 가버리네.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밤 11시 나래는 짐을 챙기며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나 내일 집으로 돌아갈게. 형님, 벌써요? 응. 도윤 씨도 내일 회사 가야 한대. 같이 가려고. 그렇구나.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단기 보호권 아주버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도윤 씨도 고민 중이야. 나래는 짐을 챙기다가 멈췄습니다. 동서, 네, 현님. 나도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 나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 그냥 돈으로만 메우고 말없이 일만 하고 그게 다야. 지연은 나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형님이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요. 나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래와 도윤은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전 현관 앞에서 큰아들과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네, 어머니. 명절 전에 다시 올게요. 도윤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나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무심한 며느리 같았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적 없어. 거짓말. 저도 알아요. 제가 말이 없어서. 나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랐어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래는 작은 쪽지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명절 전에 준비할 것들이에요. 제가 돌아오면 같이 해요. 나래는 그 말을 남기고 도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큰 며느리 나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 준비는 저희가 할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허리 관리 잘하고 계셔요. 바쁜 며느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큰 며느리 몫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전 메모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전 거실에서 명절 준비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계속 쑤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전 허리 보호대를 다시 조이려 했지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다들 날 걱정해? 나는 아직 멀쩡한데. 전 허리 보호대를 벗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야.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화가 나서.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허리 보호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됐어. 난 이딴 거 없어도 돼. 어머니.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전 다시 나래가 남긴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번엔 큰 며느리 몫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전 그 한 줄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나래도 힘들었구나.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려다 무너지고 있었구나. 도윤과 나래가 돌아간 후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가게 일로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지연은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집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원래 내 일상이었는데. 전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엔 당연했던 고요함이 오늘따라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해. 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급하게 먹고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 끝나. 전 허리 보호대도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계속 쑤셨습니다. 전 잠시 멈춰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전 설거지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전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할 수 있어. 전 혼잣말로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접시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 전 무릎을 굽혀 깨진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다시 꺾였습니다. 으윽! 전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엔 깨진 접시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전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나.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정아, 집에 있어? 동네 친구 오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말자야.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말자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피 났네? 다쳤어? 아니야, 괜찮아. 접시 깨진 거 치우다가. 괜찮긴 무슨. 자, 앉아. 내가 소독약 가져왔어. 말자는 제 손을 소독하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애들한테 부탁해. 부탁? 애들도 바쁜데 뭘. 바쁘면 어때? 네가 쓰러지면 더 바빠지는데.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괜찮다는 말 좀 그만해. 그 말이 널 죽인다.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자는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위험해. 위험? 응. 너 혼자 다 하려다가 무너지는 거. 나도 그랬어. 말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남편 돌볼 때 나도 너처럼 했어.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혼자 버텼지. 그러다가 결국 쓰러졌어. 병원에 실려갔지. 말자의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아,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교대로 해야 해. 혼자 버티면서 하는 게 효도가 아니야. 말자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애들한테 짐 되기 싫다는 거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말이야, 네가 쓰러지면 그게 더 큰 짐이야. 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또 났습니다. 말자야, 나는 그냥 네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 알아. 말자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근데 은정아, 네가 건강해야 쓸모도 있는 거야. 말자가 돌아간 후 전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 제가 뭐 시켜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다시 쑤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됐어. 네가 뭘 알아. 어머니, 나 혼자 할 수 있다니까. 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거의 다 했어. 조금만 더. 전 마지막 접시를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허리가 크게 꺾였습니다. 으악! 전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접시가 떨어지며 또다시 깨졌습니다. 쨍그랑, 어머니.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전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어머니, 이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그날 밤 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준호가 저를 부축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데. 하지만 그 말조차 거짓말이라는 걸
이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X-레이를 찍고 전 침대에 누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세영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한은정 환자분이시죠? 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악화됐네요.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전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는 제 앞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건 괜찮다고만 하시면 더 위험합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환자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만히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혼자 생활하시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전 눈을 뜨고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기 보호든 방문 재활이든 가사 지원이든 무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긴 의자에 도윤, 준호, 지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 병실 침대에 누워 반쯤 열린 문틈으로 자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형,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이래.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에도 혼자 생활은 어렵다고 했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대. 그때 지연이 가방에서 A사 용지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보여줬던 단기보호센터 자료와 함께 돌봄 계획표였습니다. 아주버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도윤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단기보호, 방문 재활, 가사 지원 복합 돌봄 계획. 지연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단기보호센터에서 2주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방문 재활사가 주 3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 지원 도우미가 주 2회 와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고요. 비용은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 예상돼요. 정부 지원금 받으면 10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내가 될 수 있어. 형님, 돈만으로는 안 돼요. 지연이 계획표를 펼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대로 참여해야 해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말이 맞아요. 형님이랑 아주버님께서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주셔야 돼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시간 낼게. 잠시 후 의사 정세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윤, 준호, 지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퇴원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세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복합 돌봄 계획을 제안드리려고 해요. 복합 돌봄? 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단기보호센터에서 집중 재활을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신 후엔 방문 재활과 가사 지원을 병행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네. 요양원이 아니에요. 집에 계시면서 필요한 도움만 받으시는 거죠. 의사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보호센터의 사진과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여기서 2주 동안 물리치료, 운동치료, 식이요법을 받으시면 허리 상태가 많이 개선될 거예요. 전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어머니,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주만이에요. 체험해 보시고
괜찮으면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같이 가요. 같이 돌아와요. 전 지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며 동네 친구 말자가 들어왔습니다. 은정아, 병원에 있었니? 그래서 내가 왔다. 말자야. 말자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집에서 쓰러졌다며? 응, 설거지 하다가.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괜찮다, 좀 그만하라고. 말자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이제 진짜 결정해야 돼. 혼자 버티는 거 끝이야. 근데 말자야. 전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나한테 단기보호센터 가라는데 그게 요양원 아니야? 아니지. 단기보호는 달라. 거기 가면 제대로 쉴 수 있어. 그래도 은정아, 돌봄엔 교대가 필요하다니까. 너 혼자 다 짊어지면 안 돼. 말자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남편 돌볼 때 단기보호 이용했어. 그때 좀 살겠더라고. 교대표부터 짜.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 자식들한테 감정만 앞세워서 효도하라고 바랄 수는 없어. 계획을 잘 짜야 해. 전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자야, 나는 그냥 네가 쓸모없어 보일까봐 두려운 거 알아. 근데 은정아, 네가 건강해야 쓸모도 있는 거야. 저녁 무렵 지연이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엔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뭔데? 제가 친정엄마 간병할 때 쓴 다이어리예요. 지연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페이지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엄마 간병 250일째. 오늘도 잠을 못 잤다.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엄마한테도 남편한테도. 2019년 5월 2일. 병원에 실려갔다. 번아웃이라고 했다. 내가 무너지면 엄마는 누가 돌보나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지키려면 쉬어야 한다고. 전 그 글을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너도. 네. 저도 어머니처럼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무너졌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떠나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는 거예요. 어머니를, 저를, 우리 모두를. 전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 방식을 강요한 것 같아서.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밤이 깊었습니다. 전 침대에 누워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돌봄 계획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일별로 해야 하는 것과 누가 하는지 주말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표 맨 아래엔 지연이 손글씨로 적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어머니가 하십니다. 전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퇴원 준비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단기보호센터 체험 날짜 잡을까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지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응. 근데 전 계획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다 같이 하는 거야? 네. 형님도, 아주버님도, 준호 씨도. 다 같이요. 전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배웠어요. 친정엄마 보내드리면서. 단기보호센터 입소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저녁이었습니다. 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약과 보호대 덕분에 조금은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도윤과 나래는 외지에서 차를 몰고 왔고 준호와 지연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돌봄 계획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까 얘기 좀 해보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단기보호센터 입소가 모레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분담할지 정해야 할 것 같아서. 도윤이 계획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방문 재활이랑 가사 지원은 예약 다 됐어. 비용은 내가 댈게. 형, 비용만으로는 안 돼. 우리 모두 시간을 내야 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최대한 시간 낼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나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래에게 향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댁 대소사 비용 제가 많이 메웠어요. 뭐? 도윤이 깜짝 놀라 나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제수용품, 선물, 어머니 병원비 제가 야근해서 번 돈으로 메웠어요. 나래는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지난 3년치 영수증이에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영수증들. 전 그것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나래야,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아범 바쁜 거 알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나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무심한 며느리 같았죠?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아니야, 나래야.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실망하셨던 거. 나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냥 일로 보여주는 게 편했어요. 전 나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래야, 미안해. 내가 너를 몰라봤어.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도윤아,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핑계로 어머니 곁에 안 있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실은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어머니 혼자 아버지 병수발하실 때 저는 외지에서 일만 했어요. 제가 옆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메우려고 했어요. 돈을 보내면 제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줄 알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죠. 제 시간이었는데. 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도 알아. 아니에요, 어머니. 바쁜 건 핑계예요. 제가 도망친 거예요.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지고 싶어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전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준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그런 말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준호야? 저는 늘 밀었어요. 어머니 일도 집안일도. 준호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형이 돈으로 해결하면 저는 형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겼어요. 나래 형수님이 일하면 형수님이 하겠지 하고 또 넘겼고요. 결정하는 게 무서웠어요. 제가 결정했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회피했어요. 준호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미뤘을 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지는 걸 보고도. 지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는 달라질 거잖아요. 응.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온 가족이 고백을 마친 후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병수발할 때 말이야. 전 눈을 감았습니다. 2년 동안 혼자 했어. 병원 오가고, 약 챙기고, 식사 챙기고 다 혼자. 어머니, 그때 허리가 망가졌어. 그래서 디스크가 악화됐지. 전손으로 허리를 쓸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내가 쓸모없어지면 나도 버려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 어머니, 도윤이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일을 못하면 너희가 나를 짐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웠어. 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어머니,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래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버텼어.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 혼자 버티는 게 더 큰 짐이었다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저에게 다가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전 지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래도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도윤과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족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전 아이들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기 보호센터 입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전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지연이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못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도 그래요. 지연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긴장되세요? 응. 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네. 단기 보호센터에 가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지연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2주 후에 같이 돌아와요. 약속이에요. 전방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전 캐리어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준호가 방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응, 거의. 형이랑 형수님도 곧 오신대요. 같이 모시고 갈게요. 그래. 준호는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불안하세요? 조금. 괜찮아요. 2주만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윤과 나래가 도착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가실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현관문 손잡이를 쥔 채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소파, 식탁, TV, 부엌,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싱크대 위에 놓인 오래된 냄비, 옷걸이에 걸린 접힌 앞치마. 내가 떠나면 집은 누구의 숨으로 버티나. 전 그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래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전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2주만이에요. 금방 돌아오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전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신발 신으세요. 지연이 제 신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68년을 산 이 집,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운 이 집, 내 모든 기억이 담긴 이 집. 어머니, 가실까요? 도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전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하지만 현관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전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 못 갈 것 같아. 네.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 집을 떠날 수가 없어. 전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정말 못 갈 것 같아. 전 소파에 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내가 돌아올 곳이 없을 것 같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주 후에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한번 떠나면 끝이야. 나는 알아.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약속했잖아요. 같이 가고 같이 돌아온다고. 제가 매일 찾아뵐게요. 그리고 2주 후엔 제가 데리러 올게요. 지연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못 갈 것 같아. 전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정말 못 갈 것 같아. 전 소파에 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내가 돌아올 곳이 없을 것 같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한번 떠나면 끝이야.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려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기 보호센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요양원 아니야? 한번 보내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왜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 전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짐이 됐으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쓸모없으니까.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나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키기는 버리려는 거면서 전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연과 나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지 마시죠. 다음 주로 미룰게요. 아니야. 다음 주도 싫어. 나는 안 갈 거야. 어머니, 나 혼자 할 수 있어.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전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허리 조심하세요. 지연이 달려들었지만 전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다들 나가. 나 혼자 할 수 있다니까. 아이들은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도윤과 나래는 차를 타고 돌아갔고 준호와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맞아. 나는 짐이 됐어. 그래서 날 내보내려는 거야. 전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6시, 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라도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전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쑤셨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전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서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이 왔습니다. 으악! 전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방문이 열리며 준호와 지연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허리가. 전 허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실 수 있어요? 안 돼. 못 일어나겠어. 준호가 급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형한테 전화할게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전화하지 마. 전 준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 이번엔 정말 위험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병원 가세요. 싫어. 병원 가면 그대로 요양원으로 보낼 거잖아.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버려지기 싫어. 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면 다시는 집으로 못 돌아올 거야. 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눈을 떴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버릴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 엄마 간병할 때 저도 지쳐서 쓰러졌던 거 말씀드렸죠? 응.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다고. 혼자 버티다가 무너져서 엄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지연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후회를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고 싶어요. 저는 지연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머니도 저도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해요. 그래야 누구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어머니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전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셔서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시길 바라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주 후에 꼭 모시고 올게요. 약속이에요. 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물,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 아이들의 진심.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내가 너무 무서웠어. 버려질까봐.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병수발할 때도 혼자였고, 그때 허리 망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어. 내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겠구나 하고. 어머니, 근데 너희가 단기보호센터 얘기를 꺼내니까 그게 시작인 것 같았어. 나를 떠나보내려는 거라고 생각했어. 지연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같이 가요. 그리고 같이 돌아와요. 전 지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정말요? 응. 근데 약속해줘. 2주 후에 꼭 데리러 온다고. 약속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두려웠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과 준호가 제 양옆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가실까요? 응, 가자. 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며 전 한 번 더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올게. 기다려줘. 차에 타며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단기보호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전차에서 내려 센터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밝고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엔 함께 쉬어가는 곳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과 준호가 제 양옆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실까요? 응. 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2주 후에 돌아올 수 있을까?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따뜻한 난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복도 벽엔 노인들의 웃는 얼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은정 어르신.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곳 담당 간호사 김민지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시도록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제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침대는 깨끗했고 옆엔 작은 책상과 옷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어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김민지가 일정표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게 2주 동안의 일정이에요. 2주일 동안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랑 운동치료는 허리 재활에 중점을 둘 거예요. 그리고 식단도 어르신 건강에 맞춰 조절할게요. 알겠습니다. 전 일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다시 올게요. 매일 올 필요 없어. 네 일도 있잖아.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매일 찾아뵌다고. 고맙다, 지연아. 점심시간 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식당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전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집에서 먹던 것과 비슷하네. 전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저도 일주일 전에 왔어요. 처음엔 어색한데 금방 익숙해져요. 그렇군요. 여기 선생님들 다 친절하세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그 미소를 보며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후 8시 취침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날이 지나가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엔 룸메이트가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지연 어머니, 잘 주무세요. 내일 또 뵐게요. 준호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도윤 어머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나래 어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전 메시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천천히 답장을 적었습니다. 은정 걱정 마. 잘 지내고 있어. 고맙다. 다음 날부터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허리 재활치료를 시작할 거예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조차 아팠습니다. 네. 허리는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 그 말을 듣고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후 3시 약속대로 지연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왔니? 네. 오늘 치료 어떠셨어요? 힘들더라. 근데 선생님이 좋아질 수 있대. 당연하죠. 어머니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지연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지연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우리 집 거실 사진이 보였습니다.
준호 씨가 찍어서 보낸 거예요. 집 잘 지키고 있대요. 사진 속엔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 식탁, 남편 사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이 잘 있네. 전 사진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잘 지킬게요. 약속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 매일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허리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자세 많이 좋아지셨어요. 치료사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보다 허리를 더 잘 펴시네요. 이 속도면 2주 후엔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전 거울을 보았습니다. 정말 자세가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나 좋아지고 있네. 그날 저녁 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치료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 너희 덕분이야. 아이들의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열흘째 되던 토요일 온 가족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도윤, 나래, 준호, 지연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나래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여기서 잘 쉬고 있어. 어머니, 치료 잘 받으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많이 나아졌어. 선생님이 허리 자세 좋아졌대.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전 아이들과 함께 센터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제 4일 후면 퇴소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벌써 그렇게 됐네. 집으로 돌아가시면 방문 재활이랑 가사 지원 시작돼요. 저희가 다 준비해뒀어요. 고마워, 애들아. 전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나 여기 못 왔을 거야. 그리고 미안해. 너희를 의심해서.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부족했던 거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퇴소 당일 아침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 못 왔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함께하면 못 해낼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센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 김민지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르신, 2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집에 가셔서도 꾸준히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차에 타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이제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을 때 전 한참 동안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2주 만에 돌아왔네. 도윤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응. 전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2주 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전 현관을 들어서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이 그대로네. 당연하죠. 어머니 집인데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 냄새가 나.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 재활 담당 이수진입니다. 젊은 여성 재활사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한은정 어르신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수진은 가방에서 운동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단기보호센터에서 받으신 치료 기록 봤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열심히 했어요. 앞으로 저랑 주 3회 월수금마다 운동할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집에서요? 네.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전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뭐하니? 지연과 준호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중이에요.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부엌 입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 물을 썰고 준호가 국을 끓이고 내가 평생 혼자 하던 일을 이제 함께 하는구나.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김치, 생선구이. 어머니, 드세요. 우리는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전 숟가락을 놓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니야, 그냥 좋아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추석 전날 부엌엔 김서리는 냄비와 전 부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래와 지연이 전을 부치고 준호가 나물을 무치고 도윤이 과일을 손질했습니다. 전 식탁에 앉아 조언했습니다. 나래야, 불 좀 줄여. 전이 타겠어. 아, 네. 지연아, 나물에 참기름 좀 더 넣어. 알겠어요, 어머니. 준호야, 과일은 너무 작게 자르지 마. 네, 어머니. 전 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가 끝나고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산책도 하셔야 하는데 그건 누가 하는 게 좋으세요? 손주들은 어때? 손주들이요? 응. 손주들이랑 산책하고 싶어.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올게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도윤과 나래가 손주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왔니? 전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도연과 준수는 설거지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뒷정리를 도우려는 저를 말리며 큰 며느리 나래가 손주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때 손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 우리랑 산책 가요.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과 나래가 집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병원 정기검진 있잖아요. 알았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나도 사랑한다, 도윤아. 나래도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나래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준호와 지연도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전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비어 보이던 집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엔 아직 명절 음식 냄새가 남아 있었고 벽엔 돌봄 계획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 노트를 집어들고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언젠가 내가 없어도 자식들이 우리 집 명절 음식 맛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집 명절 음식 레시피를 하나씩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된장을 풀 때 체에 걸으면 부드러워. 저는 약한 불에 천천히 부쳐야 타지 않아. 나물은 참기름을 아끼지 마. 그리고 노트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혼자 안 해. 같이 할 거야. 한은정, 68. 평생을 혼자 버텼던 여자.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임을. 쉬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임을. 도움을 받는 것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것임을.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버티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게 가족이니까